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오늘부터 사주 해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성을 이해해 보시겠는데요. 우선 영상에서 보이는 십성의 생극 관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같은 동료들인 비견과 겁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하게 되는 식신과 상관이 있고요. 또 나를 생하는 정인과 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극하는 정제와 편제, 여기에 재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를 극하는 정관과 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재성을 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재성에게 극을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업이라고 할 때 사주명리에서 직은 정관, 편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업은 식신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오늘 이해하시게 될 비견은 겁재와 함께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이점은 비견은 좀 가까운 관계이고 겁재는 가깝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0가지 십성을 공부하시고 나면 어떤 사주도 편하게 풀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하나하나 이해해 가시다 보면 사주 명리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십성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일간인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는 나의 동료들인 비견이 있고요. 나로부터 나가는 나의 표현이나 행동인 식신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기운인 정인과 편인이 있겠죠. 나를 생해준다는 건 나에게 들어오는 에너지이니 정인, 편인은 생각이나 공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좀 떨어진 세상 속에는 겁재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식신상관을 통해 생하는 정제와 편제가 있게 됩니다. 또한 나의 인성을 생해주는 정관과 편관이 세상 속에 있게 되겠죠. 이 모든 십성들과 어우러져서 세상 속의 내가 있게 되고 그 십성들과의 관계에 따라 나의 삶이 정해질 텐데 우리는 그걸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고 그 사주팔자를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주명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오행이 자연의 영역에 대한 공부였다면 이제부터 하시게 될 십성은 인간의 영역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 사주에 있는 비견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사전적인 의미로는 견줄비에 어깨 견이니 어깨를 나란히 한다 또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비견이 있다면 우선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고 아무래도 비견이 있으니 공감 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비견이나 겁재, 즉 비겁이 없는 무비겁 사주는 반대로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비견은 우리가 남이가 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데요. 그래서 팀플레이를 잘하게 되고 나아가서 동업을 잘할 수 있는 인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동업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사주에 비견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비견이 없는 사주라면 아무래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 부딪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거고, 그러다 보면 동업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견이 있는 분들은 어릴 때 친구들과 삼총사나 독수리 오형제 같은 팀워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비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편가르기는 삼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주에 비견이 유력한 분들은 네 편, 내 편에 대한 구분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사주에 비견이 있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비견 사주가 공부를 한다면 친구와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친구와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경쟁심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비견이 있어야 반장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성장을 해서도 비견이 있는 사주는 주위에 내 편이 많고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하는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비견은 자신만의 매력을 살려야 하고 그 매력은 자존지능이나 머슬 지능에 의해 발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스포츠 분야에도 잘 맞는 십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슬 지능이란 피아노를 칠 때나 축구를 할 때 몸에 배어서 저절로 근육이 움직여지는 그런 형태의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견이 특히 지지에 있게 되면 주체성이나 독립성의 인자가 되는데요. 일지가 간여지동이 되면 자기 주관의 끝판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견 사주는 자수성가의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비견은 항상 주위의 시기나 질투를 받게 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견의 키워드는 사람이고요. 또 협력이냐 경쟁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또는 자존심도 비견의 키워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견의 위치에 따른 사주 해석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비견이 연간이나 월간, 시간 등 천간에 있게 되면 비견은 나와 경쟁 관계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년이나 월에 있다면 사회에서의 경쟁자를 의미하고요. 시간에 있는 비견은 나의 개인적인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년지, 월지, 일지, 시지 비견은 나의 지원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든든한 우군이니 지지의 비견은 어떻게 잘 협력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특히 일지의 비견은 배우자궁이니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배우자가 인생의 친구 같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견이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를 구분해서 보셔야 하고 또한 년월과 일시를 구분하여 년월에 있다면 사회 쪽에 비견이 있다고 보시고 일시에 있다면 나이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견이 있는 사주가 다른 십성을 볼 때, 즉 다른 십성과 함께 할 때의 사주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사주에 비견이 있는데 근처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의 식상생재에 비견을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식신 또는 상관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비견한테 야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참여를 시키는 거죠. 사주명에 재성도 같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명에 재성이 없더라도 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비견을 활용하게 되겠죠. 영상에서 보시는 경우는 내가 월지에서, 즉 사회에서 발현하는 나의 식상에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비견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고, 또 일지는 배우자궁이니 배우자에게 같이 식상을 생하게 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견과 함께 재성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경우는 틀림없이 쟁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재물을 두고 비견과 다툰다는 뜻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경우는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재성을 비견도 같이 극하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비견도 이 재성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에 의해서 보시는 경우라면 비견에게 재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나 아니면 비견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지의 재성은 나를 의미하는 일간으로부터는 아주 멀고 비견이 재성 옆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주명에 관성이 같이 있다면 비견을 통제할 수도 있지만 무관성 사주일 경우는 비견을 통제할 수 없으니 쟁제에 의한 탈제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성의 첫 번째 시간으로 비견을 살펴보셨는데요. 십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전에 공부하셨던 궁성의 의미가 중요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견과 상대되는 십성인 겁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